5시 37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 보훈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네,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도 본 예산과 비교했을 때 1.9%가 증가한 5조 7,866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 3일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 인상, 그리고 의료 복지 서비스 개선, 또 국립묘지 신규 조성과 확충,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보훈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보상금과 수당 인상 내용이 어떻습니까?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보다 3%가 인상된 총 4조 4,4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네.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전투 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전상군경 58,8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전상 수당을 월 23,000원에서 9만 원으로 약 4배 정도 인상하는데 635억 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개선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3,85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네. 또 거주지가 보훈병원하고 멀어서 보훈병원 이용이 제한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도 2,35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작년에 320개였던 위탁병원을 올해 420개로 100개 늘린 데 이어서 내년에는 520개 병원으로 확대해서 보훈 대상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이 밖에도 재활센터 확충 3군데, 또 보훈병원 시설 개선 3군데, 보훈요양원 건립 1곳, 이렇게 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총 532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묘지 확장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우선 제주도와 경기도 연천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제주 호국원은 1만 기 규모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네. 연천 호국원은 내년도에 59억 원이 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2025년에 5만 기 규모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국립묘지 만장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현충원과 이천 호국원 확충 사업에 185억 원, 그리고 추가로 괴산 호국원과 임실 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 원도 내년에 반영이 돼서 총 20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이 됐죠? 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내년에도 287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서 내년 11월에 이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네. 또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5개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국외 사업으로는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건립에 267억 원,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에 건립이 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26억 원이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사업에는 그리스군 참전비를 이전하는데 여기에 8.8억 원, 무안에 새로 건립되는 참전 기념비 건립에 1.5억 원, 그리고 세종 국가보훈광장 건립에 20억 원이 각각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내년도 국가 보훈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어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강우규 의사 의거 101주년 기념식 소식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와로 강우규 의사 의거 제101주년 기념식이 지난주 수요일인 9월 2일 오전에 서울 중구 남대문 청년회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강우규 의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네. 강우규 의사 일대기를 다룬 동영상 시청, 또 기념사와 축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우규 의사 의거 101주년 기념식 소식을 들은 김에 강우규 의사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우규 의사는 1855년 7월 14일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났고요.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북간도, 길림, 시베리아, 연해주 등지를 떠돌다가 길림성 요하연에 광동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네. 1919년 3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맞춰서 만주, 노령 등지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게 됐고요. 네. 1919년 5월에는 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해서 조선 총독을 폭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폭탄을 구입한 뒤에 동료인 허형 지사와 함께 8월 5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서울 안국동 김종호라는 분의 집에 머물면서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사진과 또 부임 정보를 입수한 다음 강우규 의사는 9월 2일 현재의 서울역 광장인 남대문 정거장에 나가서 마차를 타려고 하는 총독 일행을 향해 폭탄을 던졌는데 네. 일본 경찰 1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지만 총독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아, 네. 비록 총독 암살이란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조선 침탈을 호도하면서 세계 언론을 속이고 있던 일제의 조선 침탈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또 우리의 자주독립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의거 후에 강우규 의사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거 직후에 서울 시내에 숨어 지내던 강 의사는 그해 9월 17일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셨습니다. 아, 네. 강우규 의사께서는 사형 집행 당시 감상을 묻는 일제 검사의 질문에 반두대 위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라는 시를 남겨서 네.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기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강우규 의사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에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고요. 2011년에는 옛 서울역 광장에 강우규 의사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 상륙작전 제7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요? 예,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6.25 전쟁 당시 펼쳐졌던 인천 상륙작전 제70주년을 맞아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 보훈 주간으로 정하고 참전용사 후손과 미국 정부 당국 그리고 현지 대학 또 문화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6.25 전쟁을 회고하고 남북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우선 12일 오전 11시에는 미 해병 제1사단 캠프 펜들턴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인 미 해병대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들이 함께하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정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자유수호 메달을 인천 상륙작전 당시 용감하게 싸웠던 미 해병대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입니다. 네. 또 15일과 22일 오후에는 미국 역사연구소와 함께 현지 사회교사를 초청해서 한국 전쟁의 맥락이란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요. 또 16일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는 LA 총영사관과 마이애미, 댈러스 그리고 서울에서 동시에 웹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웹 세미나에는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의 외손자, 또 홍남철수 당시 피난민 10만 명 수송작전의 지휘관이었던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그리고 당시 피난민 해상 수송을 요청한 현봉학 박사의 따님이 직접 참석해서 각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회고와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18일에는 공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전과 한국전쟁 주제 학생 미술작품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사진전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희귀한 사진들이 전시가 되고 또 현재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진작가 라미현 씨와 공동으로 생전에 계신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